오늘 우리 증시 하락의 이유가 대체로 미국이나 이쪽 중국 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판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빅픽처고요. 함께 해주실 분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금리 상승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하락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간밤 미국 증시, 우리 증시에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조정세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것만이 이유가 될 것인지 전반적인 그 배경을 봐주세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시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나 이 중소형주 또 성장주의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구심 섞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의 조정이 나타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현재 1.37% 정도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요소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뜻이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마진이 하락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연결고를 가지고 지금 약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금리 얘기부터 좀 나눠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밤에는 1.37%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4%까지 37%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2%까지 상승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 2%까지 상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도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상승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 S&P 500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해보면은 현재 시점의 금리를 반영을 하면 S&P의 적정 가치는 약 4,32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11% 정도 상승해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만약에 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정도 늘어나면 상승 여력은 4%대로 떨어지고요. 적정 가치는 4,060대 정도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1%포인트 늘어난다,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계산을 하면 실제로 S&P는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적정 가치가 한 3,820 정도 나오고요. 지금 지수 대비해서 오히려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대 정도까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지수의 상승 여력이 한 2% 정도 남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실적만 큰 무리가 없다면 주식시장은 상승을 할 텐데요.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S&P 500의 이익 전망치 아웃룩이 정말 이 애널리스트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장기적인 ROE 19%를 반영해서 S&P 500을 들여다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19% 도달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만들어진다면 증시의 상승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결국에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일단 변수가 발생한 건 많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고 당시에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뭔가 좀 임금이 상승하고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생기는 것,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래도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CRB 인덱스 여전히 200 돌파한 상황이고요. 또 유가도 지금 62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 셰일가스 공급 부분, 60달러 이상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전기차 확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관련 업종의 하락을 가지고 오고 오히려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 관련된 ETF의 지금 상승 여력을 다시 한번 구해봤고요. 또 그 이외에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마라탄 페트롤리엄 코퍼레이션이라는 MPC라는 종목에 대한 상승 여력도 구해봤더니 지금 현재 유가를 반영을 해서 계산해도 상승 여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박스권, 즉 향후 55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수요의 증가 부분, 고용시장이 만들어줄 텐데 고용시장의 회복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9조 달러의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고용이 좀 나아지는 것은 다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리스크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뭔가 한 끗 차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피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나오면서 주식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어쨌든 손익분기점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든지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상승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 이 닷컴 버블 시기의 임금 상승률은 자그마치 8%대였어요. 그리고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2008년도에는 7년 8년도에는 자그마치 7%대의 증가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임금 상승률이 자그마치 5%대로 올라갔었어요. 자, 계속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냐? 물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들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아주 자극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 고용이 5% 임금 상승률이 일어났었을 때 인플레이션 프레셔 자체가 2%대 초중반이었다면 지금 임금 상승률이 그 절반이라고 더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떤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플레이션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경기 회복 구간하고 금리 상승 구간을 비교해서 또 증시의 과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힌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이 구간에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진다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갔던 6차례의 예를 보면 결국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도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1970년에서 73년도인데 이때도 증시가 금리가 상승한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또 1975년에서 1980년에도 경기 회복을 시작하고 나서 약 1년 이상 32%의 급등, 또 그 이후에 금리 상승 구간에 또 36%의 급등이 나타났고요. 또 1980년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고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좀 쉬어가다가 아주 길게 4년 동안
143%나 상승하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991년에서 2000년 경기회복 사이클, 이때가 닷컴 버블 시기인데 이때는 단기간으로 큰 폭 상승을 못했어요. 지금처럼.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요. 9년 동안 자그마치 300% 상승을 보여줍니다. 또 2001년부터 2007년 산업재 사이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바닥 대비해서 지수는 약 6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09년부터 2019년 지금 보시면 금리가 상승했던 구간들 증시가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더블 딥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의 메리트가 있고 펀디멘탈적인 매력도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는 그런 업종과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 이번 사이클에도 적절한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계속 시장 긍정적인 시각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신 내용을 오늘 장 큰 그림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 금리 상승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면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